오늘은 제가 인생에서 겪었던 한 가지 잊지 못할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퇴직한 임원으로서 오랜 시간 기업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 신입사원과 그의 팀장.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진 특별하고도 의미심장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꿈에 그리던 회사에 어렵게 합격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당당히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기쁨과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멋진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일 미래를 상상하며 가슴 벅찬 마음으로 첫 출근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렘과 기대가 채 가시기도 전에 팀장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만 하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의심케 할 그 단어, 화장실 청소입니다. 대학교까지 졸업하며 수년간 학업에 매진하고 밤샘 취업 준비로 젊음을 불태웠던 당신에게 사회생활의 첫걸음이자 첫 업무가 무려 한 달간의 화장실 청소라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들 것 같습니까? 황당함을 넘어선 극심한 모멸감에 치가 떨리고 당장이라도 사직서를 던지고 싶지 않으실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을 수 없는 화장실 청소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고난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극적인 성장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에피소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와 인간 심리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시사점을 던져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리 시절 같은 층에 근무하던 옆팀에 있었던 한 신입사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당시 저는 그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많은 생각에 잠겼고,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도 그 기억은 제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직, 내 리더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던 신입사원 공채 시즌이었습니다. 여러 면접관들이 모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수많은 지원자들을 밤샘 평가하고 있었죠. 그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는 면접 과정에서 특정 팀의 팀장님은 유독 한 신입 지원자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력서 상의 특정 부분이나 면접 과정에서 보여준 다소 수줍은 태도, 질문에 대한 얼버무리는 듯한 답변들이 팀장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팀장님은 그를 우리 팀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다라고 단정 짓고 불합격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함께 면접에 참여했던 인사팀의 한 임원분이 그 신입사원을 남다른 시선으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임원분은 그 지원자의 잠재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팀장님에게 그를 채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직급과 연륜에서 오는 임원분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팀장님은 마지못해 그 신입사원을 자신의 팀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팀장님의 삐뚤어진 마음속에서 악한 심리가 서서히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팀장님은 아마도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억지로 뽑게 되었으니 어차피 빨리 지쳐서 스스로 나가는 게 서로에게 감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좋을 거야. 혹은 내가 저 녀석을 뽑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떠맡았으니 내 방식으로 길들여야지 하는 심리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기대와 설렘을 안고 회사에 입사하는 첫날, 팀장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충격적인 첫 업무를 지시합니다. 바로 한 달 동안 회사의 모든 층에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것이었죠. 대학교 졸업장을 받고 어렵게 취업 전선에 뛰어든 신입사원이 이런 지시를 받으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스스로 퇴사할 것이라고 비열하게 계산했던 겁니다. 마치 고전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가 새로 들어온 순진한 새 며느리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고통과 수모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팀장님의 얼굴에는
어떤 알 수 없는 비릿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마저 감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미소는 분명 이제 곧 저 녀석이 제 풀에 꺾여 나가겠지 하는 조소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입사원은 처음 팀장님의 이 황당하고 모욕적인 지시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지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싸늘함과 함께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그토록 고생했단 말인가 하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의 반항도 없이 그 불합리한 지시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말로 회사 모든 층의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 자신의 작은 몸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지옥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가장 먼저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지저분한 걸레와 락스, 세제통을 들고 회사 화장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매일매일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락스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묵묵히 변기 안쪽을 닦아내고 오물로 더러워진 바닥을 걸레질하며 찌든 때를 벗겨내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무엇보다 그의 젊은 자존심과 정신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이러고 있지 하는 극심한 모멸감과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화장실 한 구석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수십 번, 수백 번 사로잡히기도 했을 겁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퇴사해버리면 팀장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이 일밖에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가? 내 젊음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야 하는가? 온갖 부정적이고 자조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매일매일 격렬한 심리적 동요와 갈등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를 지켜보는 주변 동료들과 선배들의 시선 또한 그에게는 또 다른 큰 부담이자 고통이었을 겁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어쩌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맡았을까 하는 동정 어린 시선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일부는 저 친구는 일 안 하고 맨날 화장실만 청소하네 하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뒤에서 오가는 속삭임은 그의 귀에 직접 들리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 따뜻한 선배들은 그에게 다가와 김 신입, 괜찮아. 팀장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힘내라. 며 조심스러운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고 또 어떤 현실적인 선배들은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 회사 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라.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다. 며 냉정한 듯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선과 말들이 어린 신입사원의 여린 가슴에는 칼날처럼 박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그리고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화장실 청소라는 기상천외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청소 도구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찌든 얼룩을 더 깨끗하게 지우는 노하우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터득하며 마치 자신이 이 회사의 화장실 위생 전문가라도 되는 양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기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화장실 청소라는 특이한 업무는 마침내 끝이 났고 신입사원은 한 달 동안 자신이 했던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정말이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큼 놀라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라고 짧게 보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각 층별 화장실의 위생 상태 분석, 사용자 동선에 따른 오염도 변화 연구, 가장 효과적인 청소 주기 및 방법 제안, 친환경 청소 용품 도입, 검토 등등 마치 화장실 위생 컨설팅 전문 업체에서 작성한 것 같은 상세하고 논리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각 화장실의 청소 전후 상태를 기록한 평가표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 그리고 미래의 유지보수 계획까지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완성도는 가히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OJT 보고서이기에 팀장님을 거쳐 인사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보고서는 인사팀의 담당 임원 눈에 단번에 띄게 됩니다. 퇴근 직전 무심코 책상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었던 임원께서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하며 인사 담당 임원은 적잖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신입사원이라 해도 한 달 내내 화장실 청소만 시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과 구성 또한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원께서는 즉시 해당 팀의 팀장님을 불러 한 달 동안 신입사원에게 화장실 청소만 시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올라온 신입사원 업무 보고서를 봤는데 김 사원이 한 달 내내 회사 화장실 청소만 했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입사원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기초,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말이죠. 팀장님은 임원님의 단호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애써 침착한 척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요, 임원님 사실. 신입사원에게 기본부터 철저히 가르치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지시한 업무입니다.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과 청결 유지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물론 다른 업무도 서서히 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본도 좋고 사소한 일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화장실 청소라뇨? 다른 직무 교육이나 업무는 전혀 부여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묻겠습니다. 지난 신입사원 공채 면접 당시 팀장님께서 김 사원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화장실 청소 지시가 혹시 그 개인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매우 궁금하네요. 팀장님은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원님은 팀장님의 흔들리는 눈빛과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으신 듯했습니다. 이어 인사 담당 임원은 신입사원을 따로 불러 그의 심정과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임원실로 불려온 신입사원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사원,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김 사원의 마음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한 달 내내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팀장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을 때 혹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김 사원 편에서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팀장님께 지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많이 당황하고 화도 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입사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첫 업무가 화장실 청소라니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입사한 이유가 이런 일을 하려고 온 건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몇 번이나 그만둘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고 무시당하는 기분에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도 너무나 따가웠고 때로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님, 제가 여기서 퇴사해버리면 팀장님이 원하던 대로 되는 것이고 저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불평만 가득한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굴욕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끝까지 버텨내서 제가 왜 이곳에 채용되었는지,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제 능력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청소했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완수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임원님께도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인사 담당 임원님은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모멸감을 느끼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낸 신입사원의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능력을 보여주려 한 그의 태도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임원님은 이 모든 사실을 사장님께 가감없이 보고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임원님의 보고를 받고 매우 놀라셨습니다. 동시에 팀장님의 부당한 지시와 그 속에서도 빛난 신입사원의 긍정적인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사장님은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회사는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인사를 쇄신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그 신입사원은 원래 그가 채용되었던 목적에 맞는 훨씬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회사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수많은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핵심 인재를 넘어 차세대 리더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때 모두에게 화장실 청소나 하던 신입사원으로 기억되던 그가 이제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고 또 다른 신입사원들에게 존경받는 멘토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깊은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신입사원의 개인적인 역경 극복기가 아닙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만연할 수 있는 부당함과 편견,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나는 한 개인의 강인한 의지와 숨겨진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의 악한 의도와 비열한 지시는 신입사원을 좌절시키고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만들려 했지만, 오히려 그 신입사원의 진정한 가치와 빛나는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설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부딪혀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 직장인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말도 안 되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섣불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진가가 드러나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신입사원처럼 말이죠. 물론 모든 부당한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침묵하거나 순종적으로 따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당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조직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용기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굳건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의 작은 울림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멋진 젊은 직장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항상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